자, 오늘은 통계적 추정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적 추정은 커다랗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로 표본 평균 분포에서의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일반적인 공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그냥 판단을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예를 들어 보면 이 모집단의 자료에 어떤 게 있냐면 1과 2와 3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의 모집단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하나씩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얘 평균으로 한번 구해 볼게요. 얘는 평균이 얼마냐면 그냥 봐도 더해서 3으로 나누면 2가 되겠죠. 가운데가 2니까 2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분산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분산은 얘를 기점으로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결국 제곱해서 3으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얘는 3분의 2가 분산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원래 있던 모집단에서 두 개를 꺼낼 거예요. 한 번에 두 개를 꺼내는 게 아니라 한 번 꺼내고 집어넣고 또 한 번 꺼내서 복원 추출을 하는 겁니다. 두 번을 꺼내서 이 두 번 꺼낸 거에 평균을 한번 만들고, 기호가 X바라는 것은 꺼내진 것의 평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다르게 나오는 데까지 계속해서 평균 이런 걸 계속 구해보는 겁니다. 계속 구해서 이 평균들을 다 모아놓은 평균들의 분포예요.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에 말했지만 표본 평균들의 분포, 이 분포에서의 평균 분산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공식화 시키기에는 고등학교 과정이 넘어가기 때문에 잘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정도까지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평균을 만드는데 두 번 꺼낸다고 그랬죠. 1, 2, 3이 하나 있고 한 번 꺼냈다가 다시 1, 2, 3 중에 하나를 꺼낼 겁니다. 그래서 1과 1이 같이 더해서, 그러니까 1과 1이 꺼내지는 거는 평균이 1이겠죠? 1과 2가 꺼내지는 건 평균이 1.5. 이런 식으로 만들면 1, 1.5, 2, 1.5, 2, 2.5, 2, 2.5, 3 해가지고 총 9가지 경우가 나와요. 얘를 이산확률 분포표로 한번 만들어 보면 X바는 1, 1.5, 2, 2.5, 3 이런 식으로 평균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의 개수가 1이 1개가 있으니까 9개 중에 1개, 1.5는 2개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1.5는 9개 중에 2개. 그 다음에 2는 9개 중에 3개, 2개, 1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X바의 평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가 되냐면 X바의 평균은 그냥 안 봐도 알겠죠? 가운데 값인 2가 됩니다. 좌우 대칭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2예요. 자, 그 다음에 X바의 분산이 뭐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X바의 분산은 여기를 기점으로 얘가 0이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는 1, 얘는 2분의 1, 얘는 1. 이런 식으로 돼서 이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 얘랑 요 확률이랑 곱해가지고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제곱 9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9분의 2. 그 다음 0은 필요가 없죠. 근데 요런 게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걸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계산을 다 마무리하시면 값이 얼마냐면 3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Vx하고 Vx바가 좀 관심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원래 있던 평균하고 표본 평균의 분포에서의 평균은 항상 똑같죠. 근데 이 원래 모집단의 분산하고 표본 평균 분포에서의 분산 자체는 좀 달라져 있어요. 이 다른 차이가 뭐냐면 요겁니다. 2를 꺼냈죠.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동안에 2로 나눠주는 거예요. 즉 기존에 있던 Vx를 여기 뽑아낸 n의 개수인 n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가운데로 좀 모이는 형태의 분포가 만들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식을 일반화시킨 형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집단이 쭉 있어요.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모집단의 평균을 m이라고 하고 모집단의 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하면 여기서 n개를 꺼내서 이 n개를 꺼낸 것의 평균 또 계속 꺼낸다고 그랬죠? 평균 계속 만들어서 이 표본의 평균들을 분포로 만들었어요. 그 표본의 평균의 분포에서의 평균은 똑같아요. 원래 거랑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산은 원래 분산을 n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표준 편차는 결국 분산을 루트 씌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요거 공식을 외우셔서 바로 써먹으셔야 돼요. 이건 그냥 외우셔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외우셔서 사용을 하시고 나중에 그 예제 문제를 통해서 문제 풀이하는 방식에 대한 거는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로 모평균의 추정과 신뢰 구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건 뭐냐면 모집단을 잘 몰라. 그런데 모집단에서 일부를 뽑았어. 그 뽑은 놈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알겠죠. 왜냐면 우리가 정확한 자료를 본 거니까 뽑아가지고 그 놈을 가지고 모집단이 어떻게 될지 얘는 대충 이쯤이겠구나 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선거를 할 때 출구조사 같은 걸 먼저 하죠. 미리 전체를 다 개봉하기 전에 출구조사에서 뭐 어떻게 추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듯이 그거는 뭐냐면 좀 더 일찍 결과를 알고 싶은 거예요. 대략적으로 완벽하진 않아도 그런 형태로 추정을 하는 거다. 즉 얘는 모집단을 잘 모를 때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모집단을 잘 모르는데 이 중에서 n개를 한 번만 딱 뽑아서 자료들이 n개가 있는데 그것의 평균 x바라고 보통 씁니다. 표준 편차는 s라고 쓰고 s제곱은 분산이에요. 여기 얘는 표본의 분산이 되겠죠. 표본 분산이 됩니다. 요 S, 빨간색에 있는 요 S는 표본의 표준 편차입니다. 요거는 표본의 평균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n개를 뽑아냈으니까 이런 자료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차루가 n개가 정확히 나왔으니까. 이걸 갖고 원래 있던 모집단이 대충 어디쯤 범위 내에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그것이 맞을 수 있는, 추정이 맞을 수 있는 확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추정이 맞을 확률, 이게 신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퍼센트 신뢰도로 이걸 추정해라 라고 하면 얘가 99% 신뢰도로 추정한다는 건 이 추정이 맞을 확률이 99%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추정이 맞을 확률이 신뢰도입니다. 몇 퍼센트, 이거는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얼만큼의 나는 효과를 얻고 싶어, 그냥 선택을 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원래 있던 x바라는 놈을 이렇게 마이너스를 시키고 x바에서 이렇게 플러스를 시키는데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 k라는 놈은 뭐냐면 신뢰도 상수라고 얘기를 해요. 신뢰도에 따라서 바뀌는 값이에요. 그건 뭐냐면 표준 정규 분포에서 여기 k라는 값이 있죠. 마이너스 k서부터 k까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확률, 이걸 알파 퍼센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알파 퍼센트 신뢰도로 추정이라고 했을 때 이 알파 퍼센트를 맞추는 이 k값, 즉 이제 소수로 하면 100분의 1가 되겠죠. 이 소수값, 여기 k값을 우리가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도 상수라고 하고 그 값을 여기다 적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 n은 당연히 뽑아내는 개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시그마는 원래는 이미 알려져 있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예요. 모집단 겁니다. 근데 모집단의 평균을 모르는데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어떻게 알아? 아예 안 알려줄 때도 있고 알려줄 때도 있어요. 예전부터 이 모집단은 이런 표준 편차로 구성이 되는 형태들이었다라는 식으로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수학적으로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쓰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얘도 안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 왜냐면 자료를 모집단 걸 아예 몰라. 그렇게 됐을 때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를 때는 표본의 표준 편차인 S, 여기 있는 요 S 있죠. 요걸로 요 놈을 S로 대체. 그러니까 모집단 걸 알려주면 모집단 걸 쓰는 게 맞아. 하지만 모집단 걸 아예 모를 때는 표본에서 뽑아낸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로 대체한다. 그러니까 통계할 때 계속 말씀드렸죠. 통계는 수학이 아니라 근사치 구하는 거예요. 그냥 추정하는 형태의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근사치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없을 때는 표본의 표준 편차로 대체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 m의 값이 이 정도 범위 내에 있을 거야. 이거를 알파 퍼센트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파 퍼센트로 이 정도 범위 내로 표현한 구간에 m이 들어있을 거야 라고 하는 구간이다 라고 해서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신뢰 구간 사이의 길이를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이 값과 이 값을 빼주시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빼주고 나면 2k 루트 n분의 시그마죠.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예제를 통해서 기존에 나왔던 내용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내용 자체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예제를 통해서 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표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자, 일단 얘는 확실하게 모집단께 주어져 있네. 모집단 걸 알아. 그럼 여기서 표본 평균의 분포에서의 평균 분산은 모집단 것만 알면 된다.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확률이 부정확하네. 확률이 부정확할 때는 일단 확률의 총합이 1이라는 걸 먼저 쓰고 시작을 합시다. 2분의 1, 8분의 1, A, 8분의 1까지 더한 게 1이 되겠죠. 그러면 A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A 값은 4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은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8분의 1, 그 다음에 3 곱하기 4분의 1, 4 곱하기 8분의 1을 계산을 해서 계산하시면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 4분의 3. 2군요. 자, 그 다음에 분산을 계산을 할게요. 분산은 평균이 2. 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을 해도 되고, 그냥 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이렇게 빼주셔도 됩니다. 일단 계산법으로 계산해 볼게요. 제곱 평균을 할 거면 얘를 제곱을 시킨 다음에 1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2의 제곱 곱하기 8분의 1, 3의 제곱 곱하기 A는 4분의 1이었죠. 그 다음에 4의 제곱 곱하기 8분의 1, 여기에서 평균의 제곱인 2의 제곱을 빼주시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값이 얘가 4분의 5가 나올 거예요. 자, 이제 모집단의 평균 분산을 알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공식처럼 하라고 그랬죠. X바. 이 중에 5개를 뽑아서 나온 표본 평균들이 되게 많아. X1바, X2바 이렇게 해가지고 뽑을 수 있으니까 다 뽑아서 봤더니 얘는 원래 평균하고 똑같아. 그 다음에 VX바는 여기 있는 분산을 뽑아낸 개수인 5만큼 나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나눠주면 표본 평균의 분포에서의 분산은 결국 4분의 1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 2번에서는 일단 정규 분포로 되어 있는 형태의 모집단에서 우리가 이제 몇 명을 추출해 가지고 나온 표본 평균에 대한 계산을 하는 방법들을 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왜 뭐 정규 분포, 이항 분포 위에다가 별수 뭐 x를 이렇게 쳐놔라, 이 얘기들이 이유를 좀 여기서 좀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자료, 원래 모집단의 자료는 평균이 168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6의 제곱인 이런 x라는 별량을 갖고 있는 분포입니다. 여기에서 n을 몇 개를 꺼내라고 했냐면 학생 36명을 꺼내가지고 표현되어 있는 키의 평균. 그럼 결국 x바라는 애는 여기 평균하고 분산이 나왔죠? 그러면 원래 x바라고 되어 있는
표본 평균 분포는 원래 평균하고 모집 평균하고 똑같고 여기 있는 6의 제곱을 36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얘는 1의 제곱인 형태의 분포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평균이 165 이상 평균 X바가 얘가 170 이하가 되도록 하는 그런 애를 찾으라고 돼 있는 거죠.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정규분포를 해결하는 방법은 항상 표준정규분포, 여기 표준정규분포에 일부의 확률이 제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걸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표준화 시킬 거예요. 표준화 시킬 때는 Z는 표준편차 분의 원래 있던 별량인 X바에서 평균 168을 빼주는 겁니다. 그럼 Z로 바뀌죠. 얘가 0에 1의 제곱으로 바뀌는 겁니다. Z가 됐고, 자, 165를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X바는 Z로 바뀌고, 170을 넣으면 2죠. 그럼 저는 항상 이제 그림을 그리도록 요구를 하긴 하는데, 학생들에 따라서는 그림 그리는 거 말고 머릿속에 있는 것 같고 체크하는 경우도 많아요. 한데 저는 그림 그리도록 요구를 합니다.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걸 통해서 진행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하고 0에서 2까지인데 여기 있는 확률들을 보면 얘는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여기서 0에서 2까지는 요겁니다. 0에서 2까지 이게 0.477이고 마이너스 3에서 0까지는 사실은 0에서 3까지랑 똑같죠. 여기가 얼마? 0.4987이 되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0.4987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하고 0.477이 0에서 2까지 얘를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9759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뭐 같은 내용일 수 있겠는데요. 예제 2번과 예제 3번을 좀 보면 이항분포에서 일부의 확률 또는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를 근사시킨 형태의 일부의 확률을 계산하는 형태라 이미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규분포에서 배웠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문제를 좀 채택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원래 이항분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B에 1200의 4분의 1, 1200번 반복해서 나올 확률이 4분의 1로 나오는 횟수의 확률 분포죠. 자, 여기서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개수가 1200개니까 거의 근사적으로 정규분포에 근사적으로 나옵니다. 왜냐면 정규분포로 근사를 시켜야만 그놈이 나중에 정규분포 형태로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분포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근사적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평균은 1200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300이 되겠고요. 횟수의 평균 자체가 X죠. 그 다음에 분산은 1200 곱하기 4분의 1, MP 1-P죠. 4분의 3. 계산을 해주시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225, 15의 제곱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됐죠? 자, 요건데 정규분포처럼 보이는 요 놈에서 n을 몇 개를 뽑으라고 얘기했냐면 9개를 뽑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9개를 뽑은 평균,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는 뭐냐면 평균은 똑같고 여기 있는 15의 제곱을 9로 나눠주는 거니까 15의 제곱을 사실은 3의 제곱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5의 제곱만 남겠어요. 그래서 5의 제곱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확률이 290서부터 X바가 295까지 될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이렇게 정규분포에서의 확률을 계산할 때는 표준정규분포로 바꿔라. 어떻게? 표준편차분의 X바 마이너스 300 이런 식으로 별량에서 평균을 빼주는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Z로 바뀌어지겠죠. 0에 얼마? 1의 제곱으로. 그럼 얘는 확률이 290을 넣으면 마이너스 2라고 되겠습니다. 이게 Z죠. 그 다음에 295를 넣으면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0을 기점으로 이렇게 표준정규분포가 나오는데 얘가 마이너스 2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여기 들어갈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얘는 0에서 2까지 해서 0에서 어디까지? 1까지를 빼주는 거랑 똑같겠죠? 0에서 2까지 해서 0에서 1까지 이쪽이랑 똑같은 거죠. 0에서 2까지 해서 0에서 1까지를 빼주면 6이가 나오겠죠. 따라서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0.4772
마이너스 0.3413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1359라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 4번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모니터의 수명은 n의 m의 100의 제곱이라는 걸 따르고 있어요. 이걸 x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모집단이 저렇게 주어져 있는데 25대의 임의를 추출해서 표본의 평균들을 쫙 봤더니 표본의 평균의 분포는 n의 모집단의 평균은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100을 25로 나눠주는 거니까 100의 제곱을 25로 나눠주는 거니까 100의 제곱을 5의 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20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확률이 절대값 m-x 바 그 다음에 k보다 크거나 같다 이 확률이 0.03이라고 주어진 겁니다. 여기 약간 오타가 있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x 바로 범위를 다 나눠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일단 표준화를 시키는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0의 1의 제곱인 z로 표준화 시킬 때 어떻게 변량을 바꿔야 되냐면 z는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이죠. 자, 요거를 여기 있는 요식은 절대값 x바 마이너스 m 이게 k보다 크거나 같더라 바꿔도 돼요. 그 다음에 얘를 20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여기도 20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아, 요 놈이 z로 그냥 바뀌는 거네요. 바꿔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다 풀어 헤쳐서 계산을 하지 않아도 여기 있는 거 20으로 나눠주면 얘는 절대값 z가 되고 얘는 20분의 k라는 놈이 되겠습니다. 바꾸시는 것 좀 빨리 바꾸시는 것도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표준정근표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여기 마이너스 20분의 k보다 작거나 같은 쪽하고 20분의 k보다 더 크거나 같은 쪽의 확률을 계산할 건데 요 확률이 합친 게 얼마냐면 0.03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안쪽 부분 있죠. 안쪽 부분의 확률이 얼마? 0.97이 되고 요 절반의 확률 있죠. 여기 절반. 요 절반 부분만 딱 보면 얘를 2로 나눈 거니까 얼마냐면 0.485가 되겠습니다. 2로 나눠주시면. 됐죠? 여기가 0.485예요. 아, 여기 이런 값이 주어져 있네요. 0에서 2.17까지가 0.485니까 여기 있는 요 놈, 즉 20분의 k가 0.485가 되고 따라서 k의 값은 0.485에다가 곱하기 20이 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3.5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 5번입니다. 5번부터는 추정에 관한 얘기를 문제로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정은 모집단 자체를 잘 모를 경우에 사용한다. 거기서 뽑아낸 표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표본으로 나와 있는 표본 평균을 통해서 모집단의 평균이 어디쯤 있을까 추정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일단 예제 5번을 보면 이쪽에 모집단이 있는데 표본 평균이 m일 거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여기서 400명을 뽑았어, 주민을. 그럼 이 400명을 다 뽑아가지고 저축액을 봤더니 평균치가 얼마가 나오냐면 85만원. 그럼 표준 편차는 24만원. 얘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아니에요. 표본의 표준 편차입니다. 얘는 표본의 평균이에요. 얘를 갖고 얘가 얼마쯤 됐을지 95% 신뢰도로 추정한 신뢰 구간을 구하래. 자, 95%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k서부터 k까지 요 안에 들어갈 확률이 0.95가 되게 하는 k를 구하는데 원래는 1.96이 정확한 값이긴 한데요. 여기서는 간략하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줬죠. 이거를 우선시 하시면 됩니다. 그럼 k 값은 2라고 될 거예요. 그러면 공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뭐냐면 x바에 마이너스 k에 루트 n분의 시그마 크거나 같고 m이 이 안에 있다는 얘기죠. 신뢰 구간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k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요게 없으면 얘는 s로 대체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표본의 평균이 85였죠. 마이너스 K는 아까 2였고 N은 400명을 뽑았으니까 루트 400 분의 모집단의 표준편차 하나도 주어진 게 없어. 결국 표본의 표준편차만 주어졌어. 여기다 얼마? 24 M 85에서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420이죠. 걔를 24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얘는 여기 20이니까 얘를 지우면 12여서 2.4가 돼서 85 마이너스 얼마? 2.4 보다 크거나 같고 M이 85 플러스 2.4 이렇게 표현되니까 신뢰 구간은 82.6서부터 87.4까지 이런 식으로 신뢰 구간이 등장한다 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 6번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6번 문제에서는 일단 라면 한 봉지의 열량은 표준편차 25kcal로 알려져 있는 애가 있어요. 얘에서 100봉지를 이미 추출해서 한 봉지의 열량의 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했을 때 신뢰 구간을 구하래. 추정을 하라는 얘기죠. 일단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모집단은 잘 몰라요. 모평균은 잘 모르는 거죠. 그럼 표준편차는 25kcal라는 거 알고 있어. 여기서 100봉을 꺼냈더니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100봉에 관한 표본의 평균이 뭔가 있을 때 표본의 평균도 안 주어져 있네. 자, 얘를 갖고 얘를 추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X바에 95% 신뢰도로 추정을 했는데 95% 신뢰도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K에서부터 K까지 이 범위 안에가 0.95가 나와야 되고 이 절반이 0.475가 나와야 되는 거라 0.475라는 것이 1.9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K 값이 1.96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6에 루트 100분의 10분의 그 다음에 여기 표준편차 25라고 주어져 있죠. 이거 보다 크거나 같고 모집단 M이 X바 플러스 1.96에 10분의 2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 할 때는 사실은 이 표본의 평균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 주어진 거예요. 알고 있지만. 그래서 얘네들 사이의 길이를 재면 당연히 1.96 곱하기 10분의 25 이것의 2배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죠? 그럼 얘를 지워서 5가 되고 1.96 곱하기 5라는 것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9.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예제 7번을 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표준편차 8인 정규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N개를 뽑아가지고 추정해라. 모집단은 잘 모르는구나, 모평균을. 그러면 이쪽에 모집단이 있는데 얘는 평균은 잘 모르고 표준편차는 8이고 여기에서 N개를 꺼냈더니 N개를 평균을 낸 X바 잘 모르겠어. 어쨌든 X바가 있을 거고 얘를 갖고 얘를 추정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식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X바에 여기 이제 보이시죠? 0.95가 2예요. K값이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어디 있죠? 8이 있구나. 8. 그 다음에 M X바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N분의 8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모집단의 평균하고 X바의 차이죠. 그냥 이게 차이가 아니라 차이라고 나오면 절대값을 꼭 시켜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따라서 전체를 여기 있는 전체를 X바로 빼줄 겁니다. 마이너스 2 루트 N분의 8서부터 M에서 X바를 빼준 것이 2 곱하기 루트 N분의 8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다 절대값을 시켜주면 X바 얘가 얼마냐면 루트 N분의 1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차가 2 이하 아무리 커도 2보다 작거나 같도록 만드는 이 전체가 이 전체의 바깥에 이제 2보다 작거나 같다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우서 8이고 루트 N이 8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N은 64보다 더 크거나 같은 이런 값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해서 최소값이 64라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통계를 공부하시느라 고생을 했는데 통계는
내용을 처음에 좀 어렵다고 말씀드려요. 처음이. 하지만 한 번, 두 번 반복하면 다른 단원보다 굉장히 쉬워져요.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발전하는 문제가 없어. 그대로 똑같은 문제만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시면 통계 쪽은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